순덕아, 요즘 반찬 가게 잘 되는 데는 엄청 잘 되던데 집장만은 했니? 아니, 아직 전세. 아직도? 우리는 서울에 아파트 세 채, 제주도에 펜션 한 채 있어. 우리도 강남에 아파트 2채 있고 작년에 판교에도 하나 더 샀어. 다들 환갑잔치는 어떻게 했어? 요즘 환갑엔 거의 해외여행으로 간다던데. 우리는 환갑 기념으로 유럽 한 달 여행 다녀왔어.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정말 좋더라. 한 달? 와, 부럽다.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 둘이서 3천만 원 정도? 비즈니스석으로 타고 좋은 호텔에서만 머물렀거든. 순덕이 얼굴이 빨갛게 되면서 빨리 자리를 피하고만 싶다. 저녁 7시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르시엘. 순덕은 입구에서 잠시 망설인다. 여기가 맞나? 너무 화려한데.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드레스와 명품 핸드백을 든 동창들이 보인다. 순덕의 20년 된 꼼빼니아 정장이 초라해 보인다. 어머, 이순덕 맞지? 우와, 정말 오랜만이다. 반장이었던 박미선이 다가온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다. 미선아, 정말 오랜만이네. 너 정말 달라졌다. 나야 뭐. 남편이 건설회사 사장이다 보니 편하게 지내고 있지 뭐. 너는 뭐하고 지내? 응, 나는 고향에서 작은 반찬 가게 해. 순간 미선의 표정이 우습다는 듯 변한다. 미선이의 복장을 본 주변 동창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다. 순덕아, 와, 넌 정말 그대로네. 옷도 그때 그 스타일 그대로고. 회계사가 된 최정희가 비웃듯 말한다. 어머, 정희야 너무해. 순덕이는 원래 소박했잖아. 하지만 그녀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순덕은 점점 위축된다. 다들 정말 성공했구나, 나만. 하며 순덕이 멋쩍은 듯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다. 에이, 뭔 소리야. 반찬 가게는 뭐 아무나 하니? 근데 그 옷은 어디서 산 거야? 브랜드가. 아, 이건 좀 됐어. 예전에. 순덕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동창들은 자신들의 성공담으로 화제를 돌린다. 식사가 시작되고 동창들의 자랑은 계속된다. 우리 큰딸은 의대생이고 둘째는 서울대 경영학과야. 우리는 작년에 강남에 아파트 하나 더 샀어. 투자용으로. 순덕은 조용히 식사만 한다. 그때 미선이 순덕에게 묻는다. 순덕아, 너는 자식들 뭐하니? 딸 하나 있다고 했지? 응. 딸이 간호사야. 부산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어. 아, 간호사. 잘 됐네. 그런데 반찬 가게는 남편하고 같이 운영하는 거야? 순덕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우리 남편은 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진다. 하지만 곧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듯 정희가 말한다. 아, 미안해. 그래도 이제 홀가분하겠다. 혼자 살면 자유롭잖아. 순덕의 가슴이 찡하다. 그때 미선이 말한다. 순덕아, 너 예전에도 식당인가 하지 않았었어? 그렇게 음식 솜씨가 좋더니 반찬 가게를 하는구나. 응, 서울 동산동에서 30년간 작은 분식집 했었지. 학교 앞에서. 아, 학생들 대상이었구나. 요즘 애들은 뭐든지 풍족해서 원하는 건 다 사 먹을 거야. 순덕은 잠시 30년 전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 회상한다. 젊은 순덕이 작은 분식집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을 때 한 남자아이가 가게 앞을 서성인다. 너무 말라서 뼈만 앙상한 아이, 늘 혼자 다니는 아이였다. 아줌마, 라면 하나 얼마예요? 200원인데 돈 있니? 아이가 주머니를 뒤지더니 100원만 꺼낸다. 100원밖에 없어요. 순덕의 마음이 찡했다. 이 아이는 김민호, 동산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먹고 싶어? 그럼 아줌마가 특별히 100원에 줄게. 계란도 넣어줄까? 정말요? 감사합니다.
순덕은 김치와 계란까지 푸짐하게 넣어서 라면을 끓여주었다. 민호야, 학교에서 점심 못 먹었구나? 네. 집에서 도시락 싸주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날부터 민호는 거의 매일 분식집에 왔다. 순덕은 늘 아이에게 푸짐하게 내주었다. 민호, 그 아이는 지금 잘 살고 있을까? 순덕이 잠시 과거에 빠져 있을 때 정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순덕아, 그런데 분식집하고 반찬 가게로 딸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냈어? 요즘 대학 등록금이 엄청 비싸잖아. 순덕이 현실로 돌아온다. 아, 그게 많이 힘들었지. 대출도 받고. 아, 그랬구나. 우리는 애들 교육비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어서. 영자가 끼어든다. 우리 큰아들은 미국 유학 보냈거든. 1년에 8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뭐 그래도 투자지. 또다시 자랑이 시작된다. 순덕은 점점 더 작아진다. 순덕아, 혹시 딸 결혼은 했어? 요즘 대학병원 간호사면 좋은 남자 많이 만날 텐데. 해숙이 관심 있다는 듯 묻는다. 아직 안 했어. 바빠서 연애할 틈이 없나 봐. 아, 그래. 우리 둘째는 28살에 대기업 부장이랑 결혼했거든. 신랑이 연봉이 2억이야. 미선이 자랑스럽게 말한다. 와, 2억? 요즘 그런 남자 만나기 힘든데. 맞아. 우리 사위도 의사인데 연봉이 3억 정도 돼. 순덕은 가슴이 답답해진다. 자신의 딸은 밤늦게까지 병원에서 일하며 겨우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수진이도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비교당해야 하지? 그때 정희가 또 다른 폭탄을 던진다. 아, 맞다. 순덕아, 너 집은 어디 살아? 요즘 반찬 가게 잘 되는 데는 엄청 잘 되던데 집 장만은 했어? 아니, 아직 하동에서 전세로. 전세? 아직도? 우리는 서울에 아파트 3채, 제주도에 펜션 1채 있어. 암튼 부동산이 최고의 투자처야. 영자가 거들어준다. 맞아. 우리도 강남에 아파트 2채 있고 작년에 판교에도 하나 더 샀어. 순덕의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아, 맞다. 다들 환갑잔치는 어떻게 했어? 요즘 환갑엔 거의 해외여행으로 간다던데. 영자가 화제를 바꾸며 묻는다. 우리는 환갑 기념으로 유럽 한 달 여행 다녀왔어.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정말 좋더라. 미선이 자랑스럽게 말한다. 한 달? 와, 부럽다.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 둘이서 3천만 원 정도? 비즈니스석으로 타고 좋은 호텔에서만 머물렀거든. 3천만 원? 해숙이 감탄한다. 정희도 지지 않겠다는 듯 끼어든다. 우리는 호주, 뉴질랜드 2주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어. 그래서 올해는 미국 동부 여행 계획 중이야. 우리는 매년 일본 온천 여행 가는데 올해는 하와이도 갔다 왔어. 동창들의 해외여행 자랑이 계속되자 모든 시선이 순덕에게 쏠린다. 순덕아, 너는 요즘 여행 어디가? 부산에서 가까운 일본이라도. 정희가 의미심장하게 묻는다. 순덕이 얼굴이 빨갛게 된다. 나는 여행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래? 제주도는 한번 가봤어. 딸하고 2박 3일로. 어머, 제주도 2박 3일? 그럼 뭘 봤어? 제주도는 최소 4박 5일은 가야 제대로 구경하는 건데. 미선이 놀란다는 표정으로 말한다. 우리는 제주도에 펜션도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가거든. 자가용으로 페리 타고. 영자가 자랑한다. 순덕아, 혹시 여권은 있어?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봤어? 정희가 직접적으로 묻는다. 여권은 없어.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진다. 아, 여권이 없구나. 그럼 해외여행은 정말 한 번도? 응, 한 번도. 어머, 요즘 세상에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다 있네. 신기하다.
해숙이 진짜 신기하다는 듯 말한다. 순덕아, 그래도 여권 하나 만들어도 언제 기회가 생길지 모르잖아. 그리고 인생 뭐 있니? 아무리 장사한다 그래도 그렇지. 알바 쓰고 해외여행 좀 다녀와. 물론 해외여행 비용이 만만치 않긴 하지만. 미선이 동정하는 듯한 어조로 말한다. 일본 3박 4일만 가도 보통 200만 원은 들어가니까. 그러게 순덕이 형편으로는 좀 부담스럽겠다. 순덕은 고개를 숙인다. 200만 원. 그 돈이면 반찬 가게 2달 임대료에. 여행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구나. 괜찮아, 순덕아. 나중에 여유 생기면 우리랑 같이 가자. 단체로 가면 좀 더 싸지지 않을까? 정희가 위로하는 척하지만 그 말투는 완전히 시혜적이다. 그래. 우리가 좋은 여행 상품 있으면 알려줄게. 물론 비용은 각자 형편에 맞게. 동창들의 가짜 배려가 순덕을 더욱 초라하게 만든다. 그때 웨이터가 와인을 따라준다. 이 와인 한 병에 50만 원이래. 역시 이런 곳은 다르네. 해숙이 와인잔을 들며 말한다. 50만 원? 우리 집에 있는 와인 중에 제일 싼 게 그 정도야. 영자가 웃으며 대답한다. 순덕은 와인을 마시려다가 손을 멈춘다. 50만 원. 그 돈이면 반찬 가게에서 일주일은 벌어야 하는 돈이다.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나? 모든 게 다른 세상이야. 순덕아, 와인 안 마셔? 몸에 안 좋아? 아니야. 나는 술을 잘 못해서. 아, 그래. 그래도 한번 마셔봐. 생각보다 맛있어. 그리고 와인은 가끔 마셔주면 심장에도 좋다잖니. 그래서 우리는 매주 와인바 가는데 스트레스도 풀리고 정말 좋아. 대화는 계속해서 순덕을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아, 맞다. 다들 요즘 어떤 화장품 써? 나는 SK2 쓰는데 피부가 정말 좋더라. 나는 라프레리. 한 세트에 200만 원 정도 하는데 효과 좋아. 200만 원? 나도 써봐야겠다. 순덕은 자신의 3만 원짜리 화장품을 생각하며 더욱 위축된다. 그러다가 해숙이 순덕에게 직접적으로 묻는다. 순덕아, 너는 어떤 화장품 써? 피부 좀 관리해야겠다. 순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다. 나는 그냥 딸내미가 올리브영에서 사서 쓰는 것 같이 쓰고 있어. 아, 올리브영 화장품? 그래, 요즘은 저렴한 것도 괜찮은 거 많다더라. 말은 위로하는 듯하지만 그 어투는 명백히 동정하는 톤이다. 순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며 자리를 뜬다. 화장실에 가는 길에 거울을 본다. 정말로 자신은 너무 초라해 보인다. 값싼 옷, 거친 피부, 손톱까지 거칠어진 모습. 30년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야 하지?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오는데 동창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린다. 순덕이 정말 안 됐다. 그러게. 옛날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분식집, 반찬 가게. 힘든 일만 하면서 살았나 봐. 딸도 간호사 됐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그것도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순덕은 발걸음을 멈춘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내 인생이 그렇게 실패작인가. 순덕이 자리로 돌아오자 동창들의 대화가 뚝 끊긴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순덕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미선이 걱정하는 척 묻지만 그 눈빛에는 동정심이 가득하다. 아니야, 괜찮아. 순덕이 자리에 앉는데 정희가 갑자기 지갑을 꺼낸다. 아, 맞다. 계산 어떻게 할까? 1인당 15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15만 원? 순덕의 목소리가 떨린다. 15만 원이면 반찬 가게에서 3일은 벌어야 하는 돈이다. 순덕아,
혹시 부담돼? 아, 미안. 내가 나만 생각했나 봐. 정희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한다. 그러게, 우리가 너무 비싼 곳을 택했나? 미선도 거들어준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아기가 숨어 있다. 순덕은 가방을 뒤져본다. 지갑에 있는 돈은 고작 8만 원. 교통비를 빼면 턱없이 부족하다. 나는 순덕의 입술이 떨린다. 아, 순덕아. 괜찮아. 우리가 계산할게. 반찬 가게에서 얼마나 번다고. 정희가 마치 자선을 베푸는 듯한 어조로 말한다. 그러게, 좀 더 잘 사는 사람이 더 내면 되는 거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친구 아니겠어? 하지만 그들의 말투와 시선은 순덕을 완전히 시혜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 고마워. 순덕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정희가 과장되게 반응한다. 에이, 뭘 미안해. 우리가 예전에 얼마나 친했는데.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당연한 거야. 맞아. 순덕이 같은 착한 친구가 어디 있어. 항상 순박하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순덕의 자존심을 짓밟는다. 차라리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다니.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순덕아, 울지 마. 우리 친구잖아.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줄게. 미선이 위로하는 척하지만 그 말투는 완전히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다. 그때 순덕의 핸드폰이 울린다. 딸 수진이다. 여보세요? 엄마, 동창회 잘하고 계세요? 딸의 밝은 목소리가 들린다. 응, 잘하고 있어. 엄마, 즐거우시죠? 오랜만에 친구분들 만나서. 순덕은 대답할 수 없다. 눈물이 목을 막는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할게. 전화를 끊는 순덕을 보며 동창들이 수군거린다. 딸이 참 효성스럽네. 그러게, 간호사라 직업도 안정적이고. 순덕이는 복이 있어. 딸이라도 잘 됐으니까. 모든 말이 순덕에게는 상처가 된다. 마치 자신은 실패했지만 딸 덕분에 그나마 체면을 유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들린다. 미안해, 나 먼저 가볼게. 순덕이 일어서려 하자 갑자기 식당 입구에서 소동이 일어난다. 죄송합니다. 길이 막혀서 늦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급하게 들어온다. 뒤따라 수행원들이 함께 들어오자 식당 전체가 웅성거린다. 저 사람 누구야? VIP인가? 수행원까지 데리고. 동창들이 수군거린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순덕을 발견한다. 그리고는 주저하지 않고 순덕 앞으로 다가온다. 순덕은 당황한다.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누구지? 남자는 순덕 앞에서 깊숙이 90도로 허리를 숙인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민호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서울 동산동에서 순인에 분식하셨었죠? 순덕은 당황한다. 누군지 전혀 모르겠다. 죄송한데, 누구시죠?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선생님, 저 민호예요. 김민호.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민호? 순덕의 머릿속이 하얘진다. 네. 30년 전에 순인의 분식집에서 라면 먹던 김민호예요. 아, 그 빼빼 말랐던 김민호? 그 민호가 정말 자네야? 순덕의 눈이 커진다. 네, 선생님. 드디어 이렇게 만나 뵙네요. 예전 얼굴 그대로세요. 민호는 순덕의 손을 반갑게 잡는다. 선생님은 그냥 밥을 주신 게 아니라 희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어요. 동창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민호의 말을 듣고 있다. 순덕의 눈에도 눈물이 고인다. 민호야,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나는 그냥.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민호가 더욱 깊숙이 고개를 숙인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가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때 정희가 참지 못하고 끼어든다. 실례지만 누구신데 순덕이를 다 아세요? 민호가 고개를 들고 명함을 꺼낸다. 아, 네, 저는 대한그룹 회장 김민호입니다. 대한그룹? 그 대한그룹? 동창들의 입이 떡 벌어진다. 대한그룹은 대한민국 5대 기업 중 하나다. 네, 그 대한그룹 맞습니다.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그럼 순덕이가 당신을? 제 은인이십니다. 아니, 저의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세요. 민호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어간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10년간 선생님께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단순히 밥만 주신 게 아니라 민호는 10년 전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 회상한다. 고등학생이 된 민호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민호야, 대학은 결정했니? 네, 저는 반드시 서울대에 가고 싶어요. 아니, 꼭 가고 말 거예요. 그런데 참고서와 문제집 살 돈이 넉넉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그래, 민호야, 그럼 내가 책을 사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성공하면 다른 어려운 아이들도 도와주는 거야. 순덕은 자신의 분식집 수익 일부를 모아서 민호에 필요한 책들을 사주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온 민호. 선생님께서는 제가 서울대에 가는데 필요한 책은 다 사주셨잖아요. 당신께서 힘들게 번 돈으로. 순덕이 놀란다. 민호야, 그런 얘긴 못하러. 선생님,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성공하면 다른 어려운 아이들도 도와주라고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어요. 민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낸다. 선생님, 이건 제가 설립한 희망나눔재단 서류예요. 매년 100명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장학생들에게 꼭 얘기해요. 이 장학금은 순인의 분식집 이순덕 선생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민호야, 선생님께서 제게 주신 건 밥이 아니라 꿈이고 희망이고 사랑이었어요. 동창들이 완전히 말을 잃었다. 특히 순덕을 무시하던 정희와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순덕아, 너가 이런 대단한 일을. 아니야. 나는 그냥. 민호가 순덕의 말을 막는다. 선생님, 절대 그냥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에요. 그때 미선이 갑자기 일어서서 순덕에게 다가온다. 순덕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정희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인다. 순덕이,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하지만 순덕은 이런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오히려 불편하다. 동창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순덕을 보는 눈이 존경과 부러움으로 가득하다. 순덕아, 혹시 우리도 민호 회장님께 소개해 줄 수 있어? 우리 아들이 취업 준비 중인데. 순덕은 이런 상황이 더욱 답답하다.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 이익을 위한 접근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그때 갑자기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또 다른 남자가 들어온다. 흰 가운을 벗고 정장으로 갈아입은 듯한 중년 남성이 급하게 뛰어들어온다. 또 누구야? 동창들이 웅성거린다. 그러자 민호가 그 남자를 보며 손짓하며 소리친다. 우석이 형, 여기야 여기. 순덕이 고개를 돌린다. 이번에도 낯익은 듯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남자는 순덕을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뜨며 감격한 표정으로 다가온다. 선생님, 저 정우석이에요.
기억나시죠? 분식집에서. 어머, 우석이? 그 작고 약했던 우석이? 네, 맞습니다. 정우석이 90도로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한다.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민호가 말한다. 우석이 형 좀 늦었네? 응, 민호야. 일 끝나고 급하게 오는데 차가 막혀서. 두 사람이 반갑게 인사한다. 동창들은 더욱 어리둥절하다. 두 분이 서로 아는 사이세요? 정희가 묻는다. 네, 저희는 둘 다 순떡 선생님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석이 대답한다. 저는 지금 서울대 병원 심장외과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순덕은 25년 전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 회상한다. 병약하고 왕따 당하던 아이 정우석. 다른 아이들이 괴롭힐 때마다 순덕이 나서서 막아주었다. 우석아, 괜찮니? 아픈 데 없어? 네. 고맙습니다. 애들이 왜 이렇게 못되게 굴까? 우리 우석이는 이렇게 착한 아인데. 순덕은 우석이에게도 따뜻한 밥을 해주고 상처받은 마음까지 달래주었다. 우석아, 넌 의사가 되면 좋겠다. 아픈 사람들 고쳐주는 좋은 의사 말이야. 저요? 저 같은 애가 의사를요? 그럼 너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아는 아이야. 그런 아이가 진짜 좋은 의사가 되는 거야. 과거 회상에서 돌아온 순덕은 감격해하며 우석이 정말 의사가 됐구나. 네, 선생님.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의사가 됐어요. 우석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았어요. 너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아는 아이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었어요. 동창들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순덕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것이다. 이어서 우석이가 얘기한다. 내가 의대 들어갈 때도 선생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가난해서 의대 갈 생각도 못했는데 선생님께서 넌 꼭 의사가 돼야 한다고 하시면서 필요한 책들을 다 사주셨어요. 우석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낸다. 선생님, 이건 제가 운영하는 사랑의 진료소 자료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어려운 분들을 무료로 진료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서류를 꺼낸다. 매년 의대 진학을 꿈꾸는 어려운 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주는 우석장학재단이에요. 그리고 모든 장학생들에게 꼭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이 장학금은 순인의 분식집 이순덕 선생님의 정신을 기리는 거라고요. 순덕이 울음을 터뜨린다. 우석아, 민호야, 너희들이. 선생님, 저희가 성공한 건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민호와 우석이 함께 말한다. 동창들은 이제 할 말이 없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순덕이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해왔다는 사실 앞에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순덕아, 너가 정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정말 몰랐구나. 정희도 고개를 숙인다. 그때 우석이 동창들을 보며 말한다. 여러분, 혹시 순덕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무슨 일이요? 영자가 묻는다. 선생님은 30년간 분식집을 운영하시면서 수백 명의 아이들을 도우셨어요.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시고 학용품이 없는 아이들에게 사주시고 책 살 돈이 없는 아이들을 도우셨죠. 민호가 거들어준다. 맞아요. 선생님께서 도우신 아이들 중에 지금 성공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의사, 교수, 사업가. 다들 선생님을 잊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선생님은 그런 걸 자랑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셨어요. 우석이 순덕을 바라보며 말한다. 이것이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게 진짜 부자죠. 동창들이 머리를 숙인다. 자신들이 얼마나 허영심에 빠져 있었는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순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순덕아, 용서해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정희도 진심으로 사과한다. 순덕이 고개를 젓는다. 괜찮아. 너희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잖아. 아니야, 순덕아.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정말 미안해. 그때 민호가 말한다. 선생님,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뭐? 저희가 선생님을 기리는 장학재단을 하나로 통합했어요. 이순덕 희망재단이라고 하는데요. 우석이 서류를 꺼낸다. 매년 1000명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이에요. 그리고 전국의 순인의 무료급식소 50곳을 운영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큰 일을 선생님께서 씨앗을 뿌리신 거예요. 저희는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은 거고요. 민호가 말한다. 이제 선생님의 정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순덕이 두 사람의 손을 잡는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동창들은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보며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본다. 저녁이 깊어가고 동창회는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순덕아, 아까는 정말 미안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사과할게. 미선이 진심으로 사과한다.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나도 많이 배웠어. 순덕이 웃으며 대답한다. 선생님, 저희가 바로 옆 그랜드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했어요. 오늘은 거기서 쉬세요. 민호가 말한다. 아니야, 괜찮아. 나는 집에 가서. 선생님, 제발 부탁이에요. 3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런 것도 못 해드리면 그러니 한 번만 받아주세요. 저희 마음이에요. 우석이도 간청한다. 순덕이 민망해한다. 그런 비싼 곳은 나 같은 사람이. 선생님, 그런 말씀 마세요. 선생님은 저희에게 가장 귀한 분이세요. 그리고 내일 이순덕 희망재단 발족식이 있으니 오늘은 호텔에서 주무시고 내일 꼭 참석해 주세요. 발족식? 네, 언론에서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와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우석이 거둔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겉보기에 화려하지 않아도 돈이 많지 않아도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순덕은 두 사람의 정성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두 사람이 애써주니 그렇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정희가 일어선다. 순덕아, 나도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줘. 정말 미안했어. 나도 마찬가지야. 앞으로는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어? 미선도 진심으로 말한다.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선생님, 그럼 내일 발족식에서 뵐게요. 민호와 우석이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난다. 그래, 내일 보자. 순덕이 웃으며 대답한다. 동창들과 작별을 고하고 순덕이 레스토랑을 나선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침에 왔을 때와 달리 마음이 가볍다. 럭셔리 호텔의 스위트룸. 순덕은 생전 처음 보는 화려한 방에서 어쩔 줄 모른다. 이런 곳이 세상에 있구나. 하룻밤에 얼마나 할까. 거대한 욕조에 몸을 담그며 순덕은 30년간의 삶을 되돌아본다.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구나. 민호와 우석이 같은 아이들을 키운 것만으로도. 푹신한 침대에 누워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본다. 핸드폰이 울린다.
딸 수진이다. 엄마,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좋아 보이세요. 응, 지금 호텔에 있어. 호텔이요? 엄마가? 순덕이 웃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준다. 아, 그랬구나. 2주 전 제가 서울 의료진 연수에 참석했을 때 서울대 병원에서 정우석이라는 심장외과 과장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자기소개할 때 제가 부산에서 왔다고 하니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응, 그래서 어찌어찌 말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서울 동산동에서 분식집을 하셨다고까지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이 커지시면서 혹시 순이네 분식집?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순덕이 이제야 그들이 동창회까지 찾아오게 된 걸 이해하게 된다. 아, 그래서 민호랑 우석이가 우리 동창회를 알고 오게 되었던 거구나. 네, 맞아요. 그분이 엄마 성함까지 정확히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감격해 하시면서 엄마가 자신의 은인이라고. 그래서 동창회도 제가 알려드리게 된 거고요. 그 김민호란 분도 정우석 과장님이 김민호 회장님과 연락해서 같이 엄마를 찾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둘 다 엄마한테 은혜를 갚고 싶어 하신다면서. 순덕이 미소 지으며 자랑하듯 말했다. 그래, 둘 다 만났어. 정말 훌륭한 인재로 자랐더라. 엄마가 그런 대단한 일을 하셨다니. 딸로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근데 수진아, 내일 이순덕 희망재단 발족식이 있대. 너도 올 수 있어? 정말요? 어머, 그럼 내일 발족식에 저도 당연히 가야죠. 엄마 혼자 보내기 아까워요. 그런데 너 일 해야 되지 않아? 아니에요. 동료한테 부탁해서 교대하면 돼요. 이런 중요한 날에 제가 빠질 수 없어요. 엄마의 가장 큰 팬으로서요. 순덕이 웃으며 목이 메인다.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내일 아침 일찍 KTX 타고 올라갈게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온 세상이 알게 되는 날이잖아요. 전화를 끊고 순덕은 호텔 침대에서 평생 가장 편안한 잠에 빠진다. 다음 날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대형 홀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언론사 기자들, 교육계 인사들, 그리고 엄마. 수진이 새벽 KTX를 타고 올라와 순덕을 꼭 안는다. 수진아, 힘들었을 텐데 일찍 올라왔구나. 고생했어. 엄마,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요. 당연히 와야죠. 그때 민호와 우석이 다가온다. 선생님, 오셨네요. 수진 씨도 오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 엄마한테 들었어요. 오늘 발족식이 있다 해서 급히 올라왔죠. 수진이 웃으며 인사한다. 수진 씨,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민호가 웃으며 말한다. 발족식이 시작되고 사회자가 나온다. 오늘은 뜻깊은 이순덕 희망재단 발족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재단 설립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순덕의 사진과 함께 자료가 나온다. 이순덕 여사는 30년간 서울 동산동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며 수백 명의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셨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시고 꿈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 주셨죠. 관객들이 박수를 친다. 그 아이들 중 일부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무대에 10여 명의 사람들이 올라온다. 의사, 교수, 사업가, 교사, 모두 순덕이 도왔던 아이들이다. 저는 현재 초등학교 교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순덕 선생님께서 너는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가 됐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서요. 한 명씩 나와서 순덕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한다. 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듣는다.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는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으셨다니. 나는 그냥 배고픈 아이들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인데. 엄마, 그 그냥이 이렇게 큰 일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민호가 마이크를 잡는다. 이순덕 선생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공하면 다른 어려운 아이들도 도와주라고요. 이 재단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석이 이어받는다. 선생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나눈 사람이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순덕 선생님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십니다. 전체 관객이 일어서서 박수를 친다. 사회자가 순덕을 무대로 초대한다. 이순덕 여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덕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라간다.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아이들이 배고픈 것 같아서 밥을 해준 것 뿐이에요. 관객들이 조용히 듣는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보니 작은 사랑도 이렇게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린다. 앞으로도 이 재단을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눈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온다.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친다.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발족식이 끝난 후 순덕은 수진과 함께 동산동 옛 분식집 자리를 찾는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다. 엄마, 여기서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났군요. 응, 여기서 민호도 만나고 우석이도 만나고. 엄마, 자랑스러워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수진이 순덕을 꼭 안는다. 수진아,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진정한 부자는 알아요, 엄마. 나눈 사랑이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다시 돌아왔을 때 느끼는 그 마음이 진짜 부자의 마음이라고요. 맞아. 우리는 가난했지만 진정한 부자였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모녀는 서울의 석양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간다. 30년 전 작은 분식집에서 시작된 사랑이 이제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 퍼져나갈 것이다. 순덕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진정한 부자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순덕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 30년 전 심은 사랑의 씨앗이 오늘 수천 명의 희망으로 피어났습니다. 당신이 오늘 나누는 작은 사랑도 언젠가 누군가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